여기 아름다운 한 여성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차림을 하고 명품 거리로 아침 일찍 나온 그녀는 명품 브랜드 중 하나인 티파니의 매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내든 것은 찌그러진 크로와상 한 개와 종이컵에 담긴 커피 한 잔입니다. 그녀는 길거리에 서서 소박한 아침 식사를 하며 티파니 매장을 바라봅니다. 그녀가 꿈꾸는 이상은 명품 보석 티파니이지만 그녀의 현실은 그저 쇼윈도를 바라보며 찌그러진 빵이나 먹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렇게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이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오랫동안 제목만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몰디브 같은 곳에서 주인공이 화려한 아침 식사를 하는 이야기인가 했었죠. 하지만 막상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화려한 장소 그리고 옷차림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식사를 하는 모습에 놀랬고 티파니 매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녹록지 않은 삶을 산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도대체 주인공 홀리는 왜 들어가지도 못하는 티파니 매장 앞에서 청승맞게 빵을 먹는 걸까요? 오늘은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속 주인공 홀리를 통해 회피형 애착 유형이 보여주는 행동을 살펴볼까 합니다. 홀리의 삶은 영화의 오프닝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로입니다. 그녀는 텍사스에서 자식이 넷이나 딸려있는 호라비와 결혼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이름까지 바꾸며 뉴욕으로 와서 부유한 남자와의 결혼을 꿈꿉니다. 그녀는 상류사회로 부자로 사는 이상을 꿈꿉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높은 이상을 말이죠.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홀리는 자신이 꿈꾸던 남자들과 결혼하게 될 것 같았으나 잘 되는 듯 하다가 실패하고 또다시 잘 되는 듯 하다가 실패할 뿐입니다. 이런 홀리에게 있어 자신이 처한 현실은 도피하고 탈출해야 하는 곳일 뿐입니다. 홀리는 자신의 아파트에 짐도 풀지 않고 제대로 된 가구나 살림살이도 갖추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방 하나짜리 좁은 월세 아파트에서 벗어날 테니 말이죠. 홀리가 꿈꾸는 이상을 상징하는 것은 명품 브랜드 티파니 매장입니다. 그녀는 티파니 매장에 있는 물건을 살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와 남자 주인공 폴은 티파니 매장에서 무언가를 구매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국 폴이 과자 이벤트로 얻은 반지에 무료 각인 서비스만 받았죠. 그녀가 꿈꾸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잘 드러납니다. 홀리는 길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홀리와 함께 살고 있으니 주인이 있는 고양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녀는 고양이에게 이름도 지어주지 않습니다. 홀리는 분명 고양이와 함께 살지만 그 고양이는 길고양이이고 자신에게 속한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홀리는 일평생 어디론가 도망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집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상을 향해 그저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홀리는 폭력적인 양 부모님으로부터 남동생과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그녀와 남동생은 한 농장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홀리는 14살이 되던 해 그 집의 주인이었던 나이 많은 수의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홀리와 남동생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지만 홀리는 좀 더 성장한 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남동생을 두고 텍사스를 떠나게 됩니다. 홀리는 자신을 찾아온 남편을 돌려보내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생동물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건 닭의 실수였답니다. 그는 언제나 집에 야생동물을 데려왔죠. 날개를 다친 매, 한 번은 다리를 다친 살쾡이를 데려왔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에게 마음을 주어선 안 돼요. 더 줄수록 야생동물은 더 강해질 뿐이죠. 강해진 야생동물들은 결국 숲으로 돌아가거나 나무 위로 그리고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끝이 나는 거랍니다. 야생동물을 사랑한다면 결국 하늘을 쳐다볼 뿐이에요. 그녀는 자신을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비유합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이름을 붙이고 한 공간에 가둬둘 수 없죠. 그녀는 언젠가 훨훨 날아가고 말 테니까요. 회피형과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연인이 이런 야생동물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나 충직하고 한결같은 반려동물이라기보다는 오늘 한 발 가까워졌지만 그 다음날이면 두 발 도망가는 그런 길고양이 말입니다. 영화가 거의 끝날 무렵 홀리는 또다시 도망을 갑니다.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에게 버림을 받자 홀로 브라질로 떠나 그곳의 부자들을 유혹할 생각이었습니다. 남자 주인공 폴은 그런 홀리를 붙잡지만 홀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고양이처럼 이름도 없고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홀리에게 있어 안정적인 삶이나 누군가에게 귀속되는 관계란 자신을 얽매고 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홀리는 깊은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유를 원하지만 사실 그녀의 삶은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이고 누구와도 행복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양이도 길에 버려버립니다. 영화가 끝나가는 시점, 그녀는 또다시 닿을 수 없는 이상을 향해 현실로부터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비겁하고 용기가 없어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인생은 현실이라고 인정하길 두려워하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속하죠. 그것이 유일한 행복의 기회니까요. 당신은 자유분방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우리의 가둘 것에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미 당신은 스스로 지은 우리에 갇힌 것이죠. 티파니 매장에서는 아침 식사를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먹는 꿈을 꿉니다. 홀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란 이렇듯 현실적이지 않으며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은 홀리처럼 이상적인 관계를 꿈꿉니다. 어디엔가 운명적인 사람, 완벽한 존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현재의 연인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연인에게서 단점을 발견하고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연인을 떠날 만한 좋은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홀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이상을 쫓아 멀리 훨훨 날아가봤자 그 이상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불가능한 완벽한 이상을 쫓아서일 수 있고 혹은 그저 도망가야 한다고 프로그래밍된 애착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홀리는 폴의 말을 듣고 택시에서 내려 폴과 고양이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양이와 폴 모두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곳을 향해 떠나도 결코 그곳에 다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고 이상적인 상황이나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지금 나를 선택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상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세요.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안정적인 것이지 당신을 구속하고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알 수 없는 무의식으로부터 쫓기지 마세요.